자, 두 번째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최단 경로 구하는 문제는 모든 최단 경로 구하기 문제인데요. 자, 앞서서 살펴본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시작 노드가 한 개였죠. 하지만 모든 최단 경로 구하기 문제에서는 시작 노드가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도착 노드는 어떻게 될까요? 도착 노드는 마찬가지로 시작 노드를 뺀 나머지 그래프상의 모든 노드가 도착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 말 그대로 모든 최단 경로 구하기란 결국 모든 시작 노드에 대해서 다른 모든 도착 노드 각각에 대한 최단 경로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플로이드 알고리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어떤 의사코드를 살펴보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죠.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과 동일합니다. 뭐였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봅시다. 노드 V가 있고 노드 W가 있는데 노드 V까지의 최단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즉 YV 값은 최단 거리 값임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YW 값은 잘 모른다는 거죠. 현재 노드 W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인지 최단 경로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이때 뭘 비교했죠? 노드 V까지의 거리에서 노드 V와 노드 W를 서로 인접했기 때문에 CV 값을 구한 이 두 값이 이 값이랑 기존의 값이랑 비교해서 이게 더 작다 그러면 최단 경로 어떻게 되는 거죠? 노드 V까지 와서 노드 V 다음에 W 연결한 이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된다는 것이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플로이드 알고리즘도 동일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근데 단지 이제 표기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모든 시작 노드에 대해서, 모든 종료 노드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먼저 표기법을 먼저 관련된 용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노드 R과 노드 S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는 배열, 2차원 배열 A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A, R, S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노드 R에서 노드 S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뭐 C, R, S랑 유사한 거죠? 유사한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여러 번 루프를 돌면서 그 값이 행렬값이 바뀔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위첨자로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초기값이라는 뜻입니다. 초기값. 즉, 노드 R부터 노드 S까지의 거리, 초기값이 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CRS가 되는 거죠. 만약에 노드 R과 노드 R 사이 간선이 존재한다. 지금 무슨 노드라는 얘기죠? 인접 노드인 경우에는 초기값이 CRS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인접 노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때는 무한히 상당히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루프를 돌아볼까요? 자, 루프를 돌 텐데요. 루프 도는 것은 3중 루프입니다. 포문이 3개죠? 3개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드 V는 중간 노드, 노드 R은 시작 노드, 노드 S는 종료 노드. 즉, 노드 R부터 노드 S 사이까지의 거리를 노드 V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느냐, 좀 더 최단 거리가 짧아질 수가 있느냐를 점검한다는 거죠. 어떻게 비교한다는 거죠? 자, ARV 닭이 AVS가 ARS보다 더 작은지를 검사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위첨자로 V-1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노드 V-1까지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노드 V, 중간 노드 V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드 V 이전 노드인 노드 V-1까지는 고려해서 최단거리를 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노드 R부터 표를 위해서 R부터 V까지 거리랑 거기서 뭘 더해준 거죠? 노드 V랑 노드 S 사이에 거리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시작 노드가 노드 R이 있고 노드 V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S가 있는 거죠. 자, R에서 V까지 거리에서 V에서 S 사이 거리 간선의 길이를 더한 이 경로 값이랑 RS 거리, 그러니까 노드 R부터 노드 S까지 거리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더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경로가 최단 경로가 아니라 이 경로가 R VS 이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죠? 노드 V를 고려한 최단 경로 그래프, 노드 V를 고려한 2차원 배열에서는 RS 값이
예, v-1 이전 단계죠. v-1의 rv 더하기 vs, 지금 r부터 노드 v까지 거리에서 v에서 s까지 거리를 더한 이것이 최단 경로가 된다는 것이고, 만약 if s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크거나 같다 그러면 AV, RS는 뭘까요? 예, 이전 단계의 RS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노드 V에 의해서 예, 최단 경로의 변경이 없다는 경우죠. 그러니까 else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입해주고, 그렇지 않다, 만약 작다 그러면 최단 경로를 변경해준다. 어떻게 해요? 3중 루프, 모든 중간 노드에 대해서, 모든 시장 노드, 모든 종로에 대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면 예, 플루이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 그래프상의 모든 최단 경로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플루이드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좀 더 주의를 좀 집중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루프 가장 바깥이 뭐였죠? 예, 시장 노드가 아니라 중간 노드였죠. 중간 노드 V를 대상으로 모든 시장 노드 R에 대해서 종료 노드 S, 이렇게 3중 루프를 도는 그런 구조였죠. 자, 근데 초기에는 어떻게 해줬죠? 얘처럼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2차원 배열인데, 모든 시장 노드에 대해서 도청 노드에 대한 그런 거리를 구해주는 건데, 인접한 노드들은 이렇게 초기 값으로 세팅이 되고,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은 이렇게 무한대 아주 큰 값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노드 V에 대해서 이 루프를 뚫어보죠. 노드 0부터 0, 1, 2, 3, 4, 5 차례 0 해보죠. 첫 번째 노드 0입니다. 자, 첫 번째 노드 0을 중간 노드 0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거리를 구해야 할 텐데, 시작 노드 1이 0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노드 2, 3, 4, 5까지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노드 2가 노드 0을 통해서 각각 노드 1, 3, 4, 5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단축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루프를 돌아가면서 이중 루프를 돈다고 그랬죠? 이중 루프를 돌면서 모든 시작 노드, 모든 종료 노드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겠지만, 우린 그 중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 샘플로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드 1과 노드 2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노드 0을 통해서, 중간 노드 0을 통해서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즉, 중간 노드 0을 반영해서 노드 1과 노드 2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보았죠? 식에 의해서 이전 초기 값 노드 1과 노드 0 사이의 거리에서 초기 값 0과 2 사이의 거리, 즉 뭐죠? 1과 2의 직접적인 거리 초기 값 요 값이랑 뭐랑 비교하는 거죠? 1에서 0을 거쳐서 0에서 2로 가는 값 1 더하기 4 5네요. 요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2가 더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변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 0이 들어가서 노드 1과 2 사이의 거리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노드 A0, 1,2는 A-1, 2,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나머지 녀석들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루프에서는 아마 변경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샘플 한번 해보세요. 독자 여러분께서. 자, 두 번째 루프입니다. 이제 중간 노드가 노드 1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중간 노드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드 1이 중간 노드가 되면서 각각의 경로 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노드 1이 시작 노드고 노드 2가 종료 노드인 경우, 혹은 노드 0이 시작 노드고 노드 3이 종료 노드인 경우, 이렇게 그래프상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봐야겠지만, 우린 그 중에서 노드 0과 노드 2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중간 노드가 1이 들어가면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즉, 노드 1이 중간 노드가 되면서 노드 0과 노드 2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얘기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이전 단계, 즉 노드 0까지만 비교한 상태에서 노드 0과 노드 1 사이의 거리에서 노드 1과 노드 2 사이의 거리, 즉 뭐죠? 노드 0부터 노드 1, 중간 노드를 통해서 노드 2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가 1 더하기 2죠. 3인데 이 값이랑 뭘 비교하는 거죠? 이전 단계에서 0에서 2까지 가는 직접적인 거리, 이게 얼마였죠? 4네요. 어느 게 더 작죠? 이게 더 작네요. 그렇죠? 즉 중간 노드 1이 들어가면서 거리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A1, 0,2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즉 0,2가 3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2,0도 3이 되겠죠? 대칭 그래프니까요. 대칭 그래프가 아니라 무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녀석들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또 다 해줘야겠지만 그 중에서 변경될 수 있는 녀석에 대해서만 하나만 해줬습니다. 이게 돼서 두 번째 루프가 끝나게. 자, 세 번째 루프는 어떻게 되죠? 노드 2가 중간 노드가 돼가지고 이제 변경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책 베이비 717페이지에 있죠? 그거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4가 되고 이게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4가 되고 이게 3이 되죠? 자, 세 번째 단계 그렇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프 한번 살펴보죠. 네 번째 루프가 노드 3이 이제 중간 노드가 되는 것입니다. 3이 중간 노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독자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간 노드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중간 노드 3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시작 노드가 일단 0, 그리고 1, 2, 0, 1, 2, 3개에 대해서 각각 종료 노드가 4, 5.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죠? 6가지 경우의 수인데 이 6가지 경우의 숫자를 다 해보지 말고 그 중에 한 2가지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드가 0이고 종료 노드가 4인 경우를 생각해보죠. 즉 노드 3이 반영되어서 노드 0과 노드 0과 4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죠. 지금은 무한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A2까지는 0,4가 무한대였죠. 이전 단계까지는. 자, 그러면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0과 중간 노드가 3이니까, 노드 0부터 노드 3까지 거리에서 노드 3과 노드 4까지의 거리 더해준다는 거죠. 이 값이 0,4가 4고 3,4가 8이니까 총 12가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노드 3이 중간 노드가 되면서 노드 0과 노드 4의 거리는 12가 되겠습니다. 0,4가 12가 되고 4,0도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이번에는 노드 2와 노드 5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죠. 즉 노드 3이 중간 노드가 되면서 노드 2와 노드 5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것은 두 개를 비교해 본다고 그랬죠. 이전 단계에서 노드 2와 노드 5 사이의 거리 얼마죠? 무한대네요. 그렇죠? 무한대고 이전 단계에서 노드 2와 노드 3 사이의 거리에서 노드 3과 노드 5의 거리를 더해준 이 값 2,3이 얼마죠? 1이네요. 그렇죠? 1 더하기 3,5는 3이네요. 즉 4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무한대보다 4가 작으니까 2와 노드 2에서 노드 5 사이의 거리가 중간 노드 3을 고려했을 경우에 거리가 재단 거리가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가 4가 되고요. 5,2가 또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드 3이 중간 노드가 되면 각각 변경해 줄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도 독자여러분께서 따라가 주신다면 이 부분이 7이 되고요. 6,4가 11이 되겠네요. 4,12이 11이 되고 6,5가 6이 되네요. 그렇죠? 6,4가 9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2,5는 우리가 앞서서 구했죠? 4로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변경되는 이후의 루프들은 와서 719페이지, 719페이지를 참조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루프를 따라가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플로이드 알고리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최단거리 문제 중에 세 번째 문제는 도달 가능성 구하기입니다. 도달 가능성은 말 그대로 시작 노드부터 종료 노드까지 경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앞서서 우리 살펴본 플로이드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단순히 도달 가능성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간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1이고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 0 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삼중부풀을 똑같이 구하는 거죠. 모든 중간 노드와 시작 노드, 종료 노드에 대해서 구하는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간선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값을 1로 대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삼중부풀을 돌면서 세분부풀을 돌면서 그래프상의 모든 노드들에 대한 도달 가능성, 만약에 1이다 A, RS가 1이다 그러면 노드 R부터 S까지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고 0이다 그러면 R부터 S까지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한 실제적인 C소스인데요. shortest path Floyd라는 함수입니다. 입력 파라미터로 인접 리스트 구현한 그래프에 대해서 입력 파라미터고 이중 그리고 결과값으로 뭐가 리턴되냐면 2차원 배열 그리고 각 시작 노드에 대해서 각 종료 노드에 대한 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최단 경로 값을 저장하고 있는 최단 거리 값을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을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죠? 먼저 노드 개수를 구하죠. 그래서 2차원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2차원 배열에 대한 그래서 더블 포인터죠. 그래서 루프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모리 할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메모리 할당이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 기존에 할당했던 메모리를 다시 해제해주고 너를 리턴해주고 실제 이게 초기화 부분이죠. 초기화 부분인데 그래서 이중 루프를 돌면서 시작 노드, 종료 노드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에 노드 R과 노드 S 사이에 간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가중 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생성된 그래프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3중 루프를 구해줍니다. 돕니다. 그래서 루프 중간 노드 V, 시작 노드, 종료 노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전 단계에서 구한 그 값의 값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 변경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프를 돌면 결국 3중 루프를 돌면 그 결과적으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에서 최단 경로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되게 심플하면서 되게 잘 구해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그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쉽고 간단히 잘 구해지기 때문에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이런 범용성이 중요하니까 특별히 앞서서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서 교과서를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이그젠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실제 실행을 시키면 앞서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플로이드 알고리즘 노드 개수 6개 찍어주고 처음에 초기 그래프를 찍어주고 루프를 돌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해서 6번 루프를 돌면서 모든 노드들 사이의 재단 거리를 구해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장에서 그래프의 여러가지 개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의 여러가지 개념을 살펴봤죠. 그리고 수상 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인접 행렬로 구현한 모델, 인접 리스트로 구현한 모델 두 가지 있었죠. 그리고 탐색은 BFS, DFS 그래서 높이 우선, 깊이 우선 두 가지 방식을 배웠고요. 신장트리,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별히 챈서비형 신장트리를 구하는 여러가지 알고리즘 중에 두 가지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 두 가지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최단 경로 문제는 세 가지 세부 문제가 있었는데 단일 시작점 그리고 모든 최단 경로 구하기 문제 그리고 도달 가능성 구하기 문제 세 가지가 있었죠. 단일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 그리고 최단 경로 구하기 문제는 플로이드 알고리즘 그리고 도달 가능성 구하기 경우에도 플로이드 알고리즘 응용해서 구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그래프 이번 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